뭐 하락에 베팅하는 건 그렇게 예. 좀 좋아 보이진 않는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달 말쯤에 한번 매수의 기회가 될 수도 있겠네요. 네. 이런 상황들 잘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자, 말씀해 주신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는데 역시 미국에서 조지아주에서 발생한 한국인 근로자들 구금 사태 이거를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주말에 굉장히 놀라셨겠어요? 네, 저도 이제 깜짝 놀랐던 게 이게 사실 근데 기사를 보니까 관행처럼 이렇게 많이들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이제 비자를 안 내주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근데 미국인 쓰기는 숙련공이 아니니까 그렇죠. 너무 좀 속도가 오래 걸리고 그래서 바이든 때도 이제 이런 방식으로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이제 바이든은 정책 자체가 뭐 불법 이민에 대해서 좀 관대한 편이다 보니까 네네네. 사실상 거의 건들질 않았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계속 투자를 했는데 문제는 이제 바이든 때 했던 이런 투자를 어떻게 보면 이제 트럼프가 걸고 넘어지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제 이 조지아주가 되게 중요한 지역이잖아요. 네네. 왜냐하면 이제 그 원래는 공화당 탑팟인데 여기를 바이든 때는 많이 민주당 따라잡았죠. 정권. 예. 예. 근데 또 이번엔 다시 음. 트럼프한테 줬잖아요. 음. 근데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계속 치적으로 얘기했던 게 거봐라 내가 당선돼서 음. 이거 여기다 유치시키지 않았냐. 네. 현대차 공장. 근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좀 불만은 그건 것 같아요. 이게 공장 짓는 건 좋은데 왜 거기 미국인 근로자가 없냐. 왜 다 한국말이냐. 깡패네, 깡패. 예. 네, 이제 이게 좀 불만인 것 같아요. 그럼 그게 과연 미국을 위한 건 맞냐? 그래서 어쨌든 이제 미국에서는 그게 불법이니까 네. 이거를 이제 걸고 이제 넘어갔던 것 같고, 근데 우리 한국 정부에서는 비자도 안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그 했었는데 어쨌든 이제 그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이거를 어쨌든 이제 잘하고 있다라고 언급을 해버렸거든요. 예, 당시에 그렇기 때문에 예. 이제 앞으로는 국내 기업들이 이제 미국에서 이렇게 공장 짓고 할 때 좀 이제 비용이 증가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이제 비자도 예. 받아야 되고 일단 비자 받는데 시간 걸리죠. 비용도 많이 들죠. 근데 그걸 우리 또 정부가 그러니까 우리 기업들이 좀 감당해야 되니까 네네. 그리고 속도도 좀 늦어질 수밖에 없어서 이 부분은 부담인데 다만 이제 이번에 LG엔솔과 현대차 그룹이 투자하는 이 공장이 23년 말에 이제 건설이 들어가서 원래 작년 말에 가동이 될 예정인데 잘 아시겠지만 트럼프 경제 정책이 지금 전기차에 좀 반대 정책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다 예. 보니까 또 수요도 좀 안 좋고 이러면서 가동이 연기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 가동이 아마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 하반기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올해 말에 가동 예정인데 내년 하반기로 아마 미뤄진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는 이번 사태가 갑자기 현대차나 LG엔솔의 뭐 어떤 이제 공장 가동을 지금 당장 급박하게 해야 되는 상황이면 또 영향을 주는데 사실 올해는 일단 가동은 어려운 걸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이 좀 남아 있어요. 네네네. 그래서 실적이나 이런 부분에 영향을 주기는 좀 제한적이다. 그래서 주가 측면에서는 큰 영향 없을 거예요. 당장은 없겠지만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제 가동되는 게 26년 말이니까 예. 그래서 본격적으로 27년부터 배터리 양산 들어갈 거거든요. 예. 근데 그때쯤 되면 지금보다는 전기차가 좀 더 나아질 것 같기 때문에 그래서 아직은 좀 시간이 남아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가의 영향은 그렇게 저는 좀 크진 않을 것 같다. 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단 미국에 투자할 기업들이 다들 긴장을 하고 있다 그러는데 그런 것들 떠나서 그러면 당장 이슈가 걸린 2차 전지 쪽 보면은 소위 말하는 캐즘 이거 굉장히 길어지고 있고요.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어떤 지금 상황을 탈피할 수 있는 계기 같은 거 만들기 더 어려워진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이건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자꾸 미국의 지어라고 하는데 예. 이제 이번에 이제 어쨌든 이슈는 그 근로자가 대부분 미국 사람이 아니고 한국 사람이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 그럼 결국에 이제 미국인 채용을 해야 되거든요. 예. 해야 되는데 그럼 결국 이 속도가 느려질 수밖에 없어요. 인건비라든가. 아니 뭐 계셔봤으니까 네. 더 잘 알 거 아닙니까? 그 만만디 이런 네, 것들. 그래서 예. 이제 그런 부분들이 결국엔 이제 뭐 종장이 좀 비용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이제 그 다행스러운 점 중에 하나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걸 없애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 이 바이든 대통령의 정책 중에 하나가 미국에서 배터리를 만드는 만큼 보조금을 주게 돼 있거든요. 이 생산하는 데만큼 이제 보조금을 주게 돼 있는데 그거를 일단 없애진 않았어요. 유지를 했기 때문에 예. 그럼 결국에는 이제 배터리를 많이 만들면 만들수록 뭐 미국 사람이 만들고 한국 사람이 만들고 상관없이 미국 공장에서 배터리를 만들면 그에 상응하는 이제 보조금을 받게 돼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결국 그 기업들 입장에서는 이 공장이 정상화되면 어느 정도 보조는 받으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긍정적인 부분도 있다. 예. 다만 지금 가장 우려되는 건 사실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미국 전기차 시장이 안 좋다는 거. 결국 음. 전기차가 많이 팔려야 되거든요. 예. 그 조건들이 나와야 되는데 전기차 구매 보조금 1,000만 원 받는 거를 이번 달 말부터 이제 없애버립니다. 그럼 미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전기차를 이 1,000만 원 보조금 없어지는데 그렇죠. 굳이 예. 사야 되나? 네. 이럴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좀 수요가 꺾일 수밖에 없어요. 당분간은. 그래서 결국 전기차 판매가 언제쯤 정상화될지 네. 이게 좀 관건인데 근데 이게 트럼프 대통령 임기가 아직 좀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참- 뭐 8개월밖에 안 됐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참 전기차가 이게 뭐 더 나쁘다는 아닌데 전기차가 과연 미국에서 언제쯤 성장을 할까? 이건 이제 의문부호가 네.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이 배터리 기업들 주가에는 계속 좀 음.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당분간 테슬라 주식은 쳐다보지 않는 걸로. 아니 뭐 그건 아닙니다. 테슬라는 이제 일론 머스크가 이제 로봇 기업이라고 얘기를 했기 예, 때문에 뭐 아무튼 근데 전기차가 안 팔리는 건 좀 사실이니까 그 부분은 네. 좀 부담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내 증시 이야기하다가 잠깐 새길로 새서 테슬라까지 짚어봤는데요.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2부에서 해외 상황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LG 맞죠? LG네. 거봐, LG잖아. 당신의 반가운 목소리가 좋아서 우리는 더 노력합니다. 아마도 우리의 모든 것은 당신의 이 한마디를 위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역시 LG네. 당신과 같이 갑니다. 미래 같이 LG. 온도와 습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항온 항습기 전문 기업 AR. 전선센터, 반도체 공장, 미술관, 박물관, 귀중품 보관신 등을 40여 년 축적된 기술로 AR이 지켜드립니다. 24시간 확실한 서비스 보장 1855-0561.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합성 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 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 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 조달 우수 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합성 목재 예스팀바. 경동산업 주식회사. 네, 생생경제의 쉼표 같은 시간입니다. 1부를 마무리하는 퀴즈 시간이고요. 요즘에는 점심 먹고 커피 한 잔이라는 말도 하겠지만은 말차 한 잔이라는 말 많이 쓴다고 하네요. 최근에 말차가 굉장히 인기를 끌면서 가격도 많이 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인기를 끄는 이유는 말차의 쌉싸름하면서도 깊은 풍미, 자연주의적인 이미지, 진짜 이런 건가? 아무튼 요즘 세대의 감성 소비 트렌드와 맞닿아 있어서 그렇다고 하는데요. 말차는 쓴맛이 많이 나죠. 그거 거품기로 많이 저어서 거품을 내야지 쓴맛이 많이 없어집니다. 오늘의 퀴즈 드리도록 할게요. 최근에 유통업계에서도 말차의 인기에 힘입어서 이것까지 내놨다고 하는데요. 비가 오면은 집에 가서 빈대떡에 이것 한 잔 생각하시는 애주가들 많으시죠? 사실 저는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생긴 거는 이렇게 와인 좋아하고 위스키 좋아하게 생겼지만 이거를 굉장히 저는 광적으로 좋아합니다. 그래서 말차 이것은 어떤 맛일지 오늘 저녁에 먹으면은 부인한테 혼날 것 같으니까 좀 참기로 하겠고요. 보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번은 칵테일, 2번은 막걸리. 1번은 칵테일, 2번은 막걸리입니다. 정답을 아시는 분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비용이 드는 샵 0945, 우물정에 0945로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물은요, 독서와 무제한 친해지리, 국내 최대 월정액 독서인 밀리의 서재에서 전자책을 자유롭게 읽을 수 있는 3개월 구독권, 해동이 필요 없는 냉동실 보관용기 텍스 소윤, 허블라이프 뉴트리션에서 식사 대용 쉐이크, 포뮬라1 건강한 식사와 쉐이커, 정직한 건강식품 전문점 백세라이프에서 복합기능성 혈관 건강식품 CAB7업, 물 없이 머리 감고 샤워하는 베리코드 노워터 샴푸와 바디워시까지 다양한 선물 준비되어 있습니다. 1번은 칵테일, 2번은 막걸리고요. 우물정의 0945입니다. YTN 라디오 생생경제는 세상의 가치를 더하는 포스코그룹, 당신의 건강한 금융 파트너 유진투자증권과 함께합니다. 2부에서 다시 뵙죠. 세계 기상기구 WMO는 작년 2024년을 역대 가장 더운 해로 기록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역시 2024년은 가장 더웠던 여름이었으며 서울에선 44일 연속 열대야라는
신기록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기후 위기는 더 이상 미래의 문제가 아니라 현재 우리가 직면한 가장 위협적인 재난입니다. 우리의 작은 행동으로 기후 위기 극복할 수 있습니다. 비닐은 됐어요. 여기 가방에 담아갈게요. 지하철 타고 다니니까 교통비가 확 줄어서 좋아요. 커피는 여기 텀블러에 담아주세요. 장바구니 챙기기, 대중교통 이용하기, 일회용 컵 대신 텀블러 사용하기. 생활 속 작은 변화가 지구를 살리는 큰 행동이 됩니다. YTN 라디오 기후위기 극복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 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네, YTN 라디오 생생경제 2부 1타 연불리로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제 소식 알아보기 전에 하나만 좀 여쭤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최근에 정부에서 부동산 대책이 나왔잖아요. 네. 이런 것들이 어떻게 이게 건설사 주가들이 오락가락하고 지지부진한 것 같은데 여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이제 이번에 공급 대책이 나올 거라고는 이제 많이들 좀 예상을 하셨는데 예. 이번에 나왔던 이제 방향 자체는 이제 공급을 늘리는 건 맞는데 방법 자체가 이게 대형 건설사보다는 중소형 건설사에 유리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네네. 이게 LH가 직접 이제 토지를 이제 그렇죠. 공급을 하고 거기에 이제 시공사 같은 경우가 대형사보다는 이제 예전부터 이제 LH의 그 수주를 좀 따냈던 그런 아마 민간 중소형 건설사가 될 거란 좀 분석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대형사 수혜는 거의 좀 없을 거로 보이고 뭐 중소형 건설사들이 결국 여기에 이제 이번 사이클에선 좀 수혜를 받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자체 사업이라고 그러죠. 이제 네. 건설사가 직접 이제 땅을 매입해가 하는 그게 이익률이 되게 좋은데 거기에 대한 뭐 정책들은 이번에 빠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대형사보다는 중소형사가 좋고 그리고 어쨌든 공급을 늘리잖아요. 네네네. 늘리는 정책이기 때문에 시멘트 같은 이제 원자재 회사들한테는 당연히 좀 수혜가 예상되고 다만 이번에 또 정책 중에 하나가 결국 수요도 계속 누르겠다는 거거든요. 이제 이 수도권의 그렇죠. 주택 수요를 좀 누르겠다는 거니까 이렇게 되면 인테리어 회사도 그렇게 썩 좋을 것 같진 않아요. 이게 아무래도 또 그렇게 거래가 되는구나. 많아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옛날 같으면 이런 뭔가 뭐 주택 공급 정책 나오면 뭐 다 좋고 뭐 나쁘면 다 나쁜데 네네네. 이게 아니라 이번에 나온 정책의 핵심은 결국엔 중소형 건설사 시멘트한테는 좋고 예. 대형 건설사랑 인테리어 쪽은 그렇게 썩 뭐 큰 영향을 주지 않는 이런 정책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증권가 이런 이제 애널리스트 분들의 이렇게 보고서를 제가 봐도 뭐 실망했던 분도 계시고 네. 뭐 아니다 좀 괜찮다 이렇게 보는 분들도 약간 좀 의견들은 엇갈리는데 분명한 거는 수도권 중심으로 어쨌든 공급은 늘리겠다 이건 좀 명확해 보이고 또 한 가지가 예전에는 이런 걸 할 때 목표 세울 때 인허가 기준으로 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번엔 착공 기준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예, 이게 예. 이제 더 현실성이 있잖아요. 착공 들어가는 걸 기준으로 하니까 좀 더 의지는 강한 것 같다 이런 평가는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지방은 지금 또 반대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지방은 공급을 여기서 가뜩이나 좀 안 좋은데 늘릴 수는 없기 때문에 지방은 공급보다는 수요 대책을 좀 아마 내놓지 않을까 그런 좀 얘기들도 나오고 있어서 확실히 이번 이 주택 공급 정책으로 인해서 모든 뭐 이게 건설주가 다 오른다 이게 아니라 거기서 선별해서 예.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책에 대한 평가는 잠시 뒤에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이제 미국으로 가는 시간이 됐습니다. 자, 뉴욕 증시 아까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뉴욕 증시는 정말 계속 강하게 가긴 가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최근에 보면은 고용 쇼크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 지난번에 비농업 공영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지난주에 이제 고용 보고서가 여러 개가 나왔는데 뭐 졸트라고 해서 이제 그게 뭐냐면 이제 미국 노동부에서 발표하는 건데 구인 이직 지수예요. 예. 근데 이제 거기도 한 일자리 수가 일단 줄었더라고요. 이렇게 그렇죠. 좀 주는 예. 모습이 나왔는데 거기서 이제 가장 핵심적인 거는 이제 구인자 수 있잖아요. 예. 구인은 이제 기업들이 이제 그 인력들을 이제 구하는 거죠. 그 숫자랑 이 실업자 수 있죠. 해고한. 네. 그걸 나눈 이제 비율이 있거든요. 네. 그 보통 1 이상 돼요. 1 이상이면 구인자 수가 더 많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그만큼 노동시장에 수요가 많다는 얘기니까 좋다는 얘기인데 네. 그게 2018년 이후 처음으로 1 밑으로 떨어져 버린 거예요. 실업자가 더 많은 거예요. 네. 근데 그것만 봐도 고용이 지금 정상이 아니구나. 예. 근데 이제 지난 금요일 날 발표된 고용 보고서도
안 좋게 나왔는데 그 보고서에서 보통 이제 우리가 좋을 때 그 일자리 수를 보통 한 10만 개 이상으로 잡는데 예. 이번에 2만 개 조금 이제 넘게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안 좋았고 6월 달 수치를 조정을 했어요. 수정을 했는데 6월에 그 일자리 수는 마이너스가 됐어요. 심지어. 아 그때도 왕창 줄였던 거잖아요. 네, 그건 한 근데 번. 이제 그걸 예. 마이너스로 또 바꿔버린 거예요. 근데 그만큼 고용이 확 이제 꺾여버린 예, 예. 거죠. 근데 그 원인으로 관세 때문에 역시. 예, 이제 좀 이게 채용을 예. 좀 적극적으로 하기 어렵고 또 한 가지는 미국의 그 이제 청년층이라 그러죠. 미국 실업률은 한 4.3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그대로 유지 잘 되고 있는데 고용에서 좀 우려되는 게 그 청년층 실업률이 많이 오른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대학교나 예.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일자리를 이제 찾는 그 이제 이제 그 나이대에 있는 이제 그 이 인력 구성원들이 이제 고용 시장이 딱 뛰어들었는데 일자리를 이제 구하기가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시장을 AI가 대체하고 있대요. 아, 왜냐하면 예, 처음 예, 들어갔을 때는 네네네. 이게 뭐 고숙련 그렇죠. 업무를 하는 건 저숙련 아니에요. 업무 정도니까. 그러니까 처음 들어갔을 때 회사에. 네. 근데 그 업무를 지금 다 AI가 담당을 하다 보니까 그 일자리들이 네네. 이제 들어가기 어려운 거예요. 일자리 자체가 없는 거죠. 신입 일자리가 없어지는 건 전 세계 공통 현상인가 보네요. 그게 이제 AI가 만든 거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번 일자리에도 그게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AI의 긍정적인 효과도 분명히 있죠. 기업들 입장에서는 예. 인건비 줄이는 효과 있는데 또 이제 개인들 입장에서는 일자리가 줄어드는. 그럼 그건 결국 뭐죠? 소비가 또 줄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예. 지금 나왔던 거는 어쨌든 다 양면적인 측면은 있지만 미국의 고용 지표는 확실히 지금 둔화되는 건 명백하다. 그래서 그거 발표되고 나서 미국이 그 금리 인하 확률이 원래 한 80%에서 90% 왔다 갔다 했는데 이제 100%로 그냥 네. 올라갔기 때문에 확실히 고용은 좀 지금 힘들어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고용이 이렇게 안 좋아져서 금리를 낮출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이게 주식시장의 호재가 맞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거예요. 고용이 이렇게 만약에 안 좋아져서 침체까지 갈 것 같다. 이러면 이제 주식시장이 급락을 합니다. 아 침체까지는 아닐 것이다. 근데 침체 정도는 네.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이제 AI 때문에 좀 약간 그런 부분도 좀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리고 지금 그 트럼프 정책 자체가 불법이면 이게 계속 네. 이제 그 처벌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바이든보다는 고용이 악화될 수밖에 없어요. 구조 자체가. 네네네. 또 관세 때문에 안 좋아질 거는 우리가 모르는 내용은 또 아니었고, 근데 그 속도가 이런 게 아니라 이렇게 완만하게 둔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 지금 이제 감세안을 하잖아요. 네. 그래서 감세를 통해서 소비 경기도 어느 시점에선 좀 받쳐줄 가능성도 있다 보니까 그리고 AI로 인해서 어쨌든 또 생산성이 증가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 혼재돼 있다 보니까 미국 경기가 좋다가 아니라 그렇다고 뭐 침체까지 갈 정도는 아니지 않냐. 그러니까 침체까지는 가지 않고 이렇게 약간 약화되는데 그 과정에서 금리는 낮춰주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식시장은 이걸 이제 나쁘게 해석 안 하고 그리고 이제 금리를 낮추면 이번이 처음 낮추는 게 아니라 앞으로 3번은 더 낮출 것 같거든요. 그거는 근데 어떻게 보세요? 네. 작년을 기억을 되돌려 보면은 네. 작년에 시장에서는 연말까지 기준금리를 한 7번 낮출 거다 막 맞아요. 그런 이랬었잖아요. 적도 있어요. 네. 전혀 사랑이 네. 달랐는데 뭐 지금 나온 거 3차례 연말까지 이런 네. 것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이 상황에서? 그거를 뭐 예. 누구도 맞출 수는 없지만 저는 최소 2번은 할 거라고 봅니다. 뭐 3번은 조금 더 나간 네네네. 것 같고 근데 어쨌든 이번이 금리나 이번 한 번하고 끝날 게 아니잖아요. 네. 그 시장 기대하고 있잖아요. 연속성이 있죠. 네. 이번 한 번 하고 끝나면 주식시장은 오히려 이거 악재로 받아들였겠죠. 근데 더 할 것 같은데 이러니까 이제 시장이 오히려 경기 둔화보다 금리 인하 기대감을 계속 높이면서 예. 시장이 좀 오르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 시장에서는 얼마 전에 그 리사쿡 연준 이사를 해임시켜 버렸잖아요. 그렇죠. 그 트럼프 예. 대통령이. 이 미국 역사상 대통령이 연준 이사 해임한 적은 없거든요.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부동산 담보대출 불법적으로 했다 막 이런 이제 이유를 거론했는데 아직 법원 판결은 안 났지만 만약에 해임이 된다면 연준 이사가 2명이 비게 됩니다. 그럼 여기에 트럼프가 임명한 사람이 기존에 2명 있어요. 네. 그럼 여기에 2명을 채우면 4명이 되고요. 그리고 원래 연준 이사 7명이거든요. 그 중에 한 명은 또 파열 의장입니다. 네네네. 파열 의장은 내년 5월에 나갑니다. 그렇죠. 그러면 내년 5월에 연준 의장까지 바꾸면 총 5명이 트럼프 사람이 돼요. 이 얘기는 뭐죠? 연준을 장악하는 거예요. 통화 정책이 그냥 네. 저 어디론가 가버리겠네요. 그래서 예. 연준의 독립성이 없어지고 연준의 독립성이 옛날에 없던 적이 몇 번 있긴 있었는데 예. 그럴 때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금리가 떨어집니다. 예상보다 많이 떨어져요. 네네네네. 트럼프 대통령은 돈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
정부 부채가 너무 많아서 이자를 줄여야 돼요. 네. 그래서 계속 압박하잖아요. 파월 의장은 맨날 욕하잖아요. 금리 좀 낮추라고. 간밤에도 있더라고요. 네, 맨날 투 레이트라 그래가지고 이제 비난을 하는데 이유가 있는 거죠. 근데 자기가 장악하면 이걸 제어하기가 쉬운 거죠. 근데 그렇게 낮춰도 됩니까? 물가 문제 없어요? 근데 이제 물가는 이번에 근데 파월 의장이 또 말을 바꿨던 게 관세로 인한 물가 상승 일시적이라고 그랬어요. 또 본인도. 근데 물가는 오르겠죠, 당연히. 오를 수 있는데 이 속도가 문제예요. 빨리 오를 거냐, 천천히. 천천히 오르면 경제는 다 적응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천천히 오를 거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트럼프의 비장의 카드가 하나 있어요. 뭡니까? 물가가 만약 관세 때문에 튄다. 유가를 폭락시켜 버리는 거죠. 근데 실제로 이게 저는 그냥 소설이라고 생각했지만 소설이 아닌 것 같아요. 얼마 전에 미국 그 에너지 정보청이 갑자기 국제유가 전망을요 40달러대로 낮추기 시작합니다. 한 2주 전에 그랬어요. 지금은 60달러 이렇게 오가죠. 4달러 정도 될 텐데 이게 내년 전망이 원래 58달러였거든요. 근데 갑자기 48달러로 확 낮춰버린 거예요. 그 이후로 거론한 게 오펙 플러스가 증산을 많이 할 것 같다. 이게 공급 늘리면 당연히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니나 다를까 어제였죠. 어제 오펙 플러스가 추가 증산을 발표한 거예요. 실제로 이제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이 트럼프의 카드는 그러니까 저번에 빈살만을 만나고 왔잖아요. 아마 거기서 좀 약간 협상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유가가 떨어지면 관세 충격이 좀 있더라도 이게 휘발유가 차지하는 비중이 꽤 크잖아요, 미국에서. 그렇죠. 그러면 그걸 좀 상쇄시켜 버리거든요. 그래서 유가라는 또 카드가 있기 때문에 아마 그 물가 측면에서는 트럼프는 아주 걱정은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금리 인하를 압력을 넣는 거 아닌가. 근데 이제 고용 지표가 안 좋게 나왔기 때문에 아마 트럼프 대통령의 시나리오대로 지금 약간 분위기는 흘러가는데, 근데 이게 어쨌든 금리가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그럼 자산 시장이 좀 버블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죠. 뭐 그게 우리가 좋든 싫든 간에 버블은 생기면은 언젠가는 반드시 꺼지게 돼 있잖아요. 꺼지게 되는데 걱정은 되죠. 근데 이게 우리 과거 역사를 보면 금리가 이렇게 훅 떨어지면 우리 코로나 때도 봤잖아요. 금리 떨어져서 무슨 일이 발생했는지. 그런 일이 또 발생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제 시장 그거를 눈치를 채고 이렇게 경기 우려보다는 금리에 금리가 좀 많이 떨어지지 않겠냐. 여기에 좀 예상을 하면서 계속 주식시장이 이렇게 좀 견조하지 않나. 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건 무슨 핑계를 대서라도 열심히 가려고 노력은 많이 하는 것 같기는 해요. 이런 거 보면 참 부럽긴 합니다. 간략하게 이만 여쭤볼까요? 금리 이슈가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우리가 많이 보는 반도체나 방산, 조선증권 이런 업종들을 봤을 때는 어느 쪽에 조금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까요? 보통 금리가 이렇게 떨어지면 좀 좋은 업종은 바이오입니다. 항상 바이오를 많이 거론하고는 소프트웨어. 요즘에 AI 소프트웨어도 많으니까 그런 회사들이 보통 이제 꿈을 가지고 이제 움직이는 기업들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금리가 하락할 때 좀 수혜주로 좀 거론되고, 그리고 금리가 이렇게 떨어지면 결국엔 소비도 좀 증가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 반도체도 좋아질 수 있고, 이 차후적으로는 자동차도 좋아져요. 자동차 수요도 좀 늘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왜냐하면 할부 금리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시간은 걸리지만 그래서 그런 업종들이 일단 이제 금리가 떨어지면 좋을 것 같고, 국내에서는 증권주도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금리 하락할 때 이제 아무래도 이 예금보다는 주식시장으로 들어오게 되니까 그 부분도 있고, 또 정부가 상법 개정으로 어쨌든 이제 증시 부양하니까 그래서 증권주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대응할 수 있는 전략까지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염승환 LS증권 이사 함께했습니다. 아직도 이베스트가 입에 붙어가지고 좀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